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겠어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은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이민구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독감이 좀 굉장히 요새 유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사실 이게 독감은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요즘 바쁘시죠? 예, 근데 좀 바쁜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굉장히 바빴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덜한 수그러들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매일 환자들을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 자신이 네. 대려 감염될 가능성 그런 위험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그리고 또 병원에 갔다가 난 네. 아니었는데 없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말이죠. 네. 이것만 잘 지켜도 감기 문제 없다.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열 나거나 그렇게 마주해서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꼭 손을 한 번 더 씻거든요. 하루에 몇 번 씻으세요? 셀 수가 없네요. 너무 씻으니까 손이 건조해져서 핸드크림 갖다 놓고 바르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 씻기가 중요한 거는 손을 통한 세균 감염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자, 건전지 오늘은 귀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귀에서 삐 울리는 이명이나 난청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질문 주시겠어요? 이 밖에 코, 목 등 기관지 질환 또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도 받아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 난청도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이제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요. 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소음성 난청이라 그래가지고 소음성. 네. 시끄러운 데서 오래 일하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주로 이제 난청이 그 고주파수, 저주파수가 이제 소리 듣는 영역이 있는데 고주파수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소음성 난청이 오시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 노화의 일종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눈 나빠지는 거랑 똑같이.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2개. 네. 연세가 드시면서 난청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대체로 뚜렷하게 그러니까 그 청력이 떨어지는 그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다르죠. 아, 이제 뭐. 또 하나는 요즘에는 지하철이든 어디든 모두 이 이어폰 뭐 약간 이제 뭐랄까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네, 계속 거 끼는 분들 많죠. 헤드폰 아주 큰 헤드폰을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볼륨 조절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볼륨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이제 헤드폰 같은 거 말고 그냥 라디오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 네. 그냥 길에서 소리 들리는 그런 소리만 듣기도 하고 음악도 네. 그게 왔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굉장히 이어폰도 꽉 막히는 걸로 네. 커널형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네. 이게 음량이 너무 거도하게 오래 있는 상태에서 오래 듣다 보면은 귀 안쪽에 청각 신경들이 점점 이제 약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성 난청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 그거를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그랬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걸 들으면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생기어서 빨리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머. 그런 걸 아무래도 좀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해서 회피하려면은 보통 저희가 말하는 게 한 60분 정도 들으시면은 한 10분 쉬고 하시라. 근데 볼륨을 100%로 하지 마시고 한 60% 정도 해서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하루에 한 2시간 끼는 건 괜찮죠? 뭐 중간에 이제 쉬시고 하니까요. 광고도 들으시고 하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젊은 세대 난청, 이 볼륨 때문에 생기는 이 난청은 네.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게 약간 이제 그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소음성으로 떨어진 거면은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어머나. 근데 이제 가끔씩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꼭 들어서 생긴 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도로 좋아질 수가 있고요. 어머. 어떡해요. 우리 청년들. 이미 오랜 시간 하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눈이 아프면 중간에 쉬고 눈 감고 있다가 떨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이 귀도 그렇게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혹시 난청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 가기도 한데 그렇다고 병원을 바로 가기 또 애매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좀 보이면 그건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유해 주신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소리가 평상시랑 좀 잘 안 들리는데 이런 느낌 드실 때 아니면 좀 잘 구별이 안 될 때 이런 경우가 이제 진단할 수 있겠고요. 또 자주 물어보게 될 때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묻고.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 그리고 높은 소리가 좀 안 들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 벨소리라든지 뭐 알람이나 TV 높은 음성 이런 경우 원래는 잘 들렸는데 오늘은 뭔가 좀 안 들리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갑자기 이명 소리가 들리는 거, 웅웅거리는 소리라든지 삐거린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연세 드신 이제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TV 소리를 갑자기 크게 놓고 보시잖아요. 너무 크게 평상시보다 크게 왜 이렇게 크게 들어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도 난청이 갑자기 좀 의심을 해보고. 저런. 근데 예전에는 왜 이제 가는기 먹는다 그래가지고 연세 드시는 언뜻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걸 가는기 먹는다 그래서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 뭐 결국은 오게 되는 거야라고 받아들이곤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옛날도 이제 물론 그렇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렇죠. 더 이제 오랫동안 좋은 청력으로 계셔야지만 또 행복하게 네, 손주도 얘기 잘 들어주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흔히 또 돌발성 난청 같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치료 골든타임이 지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조 증상이 없이 훅 오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게 돌발성 난청이 굉장히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질환인데 네. 이게 왜냐하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치료 효과가 명백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골든 타임을 저희가 보통 72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긴 다음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생기면은 무조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네. 너무 바쁘시든지 아니면 뭐야 금방 좋아지겠지 이러셔서 안 오시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쪽만 옵니까? 둘 다 옵니까? 보통은 한쪽이 와요. 양쪽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러다가 나머지도 나빠질 수 있습니까? 꼭 한쪽이 떨어져서 한쪽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별개로 그냥 온다고 할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원인은 도대체 뭐예요? 맞아요. 원인이 이제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네. 전체 이제 돌발성 난청 중에서 한 90% 정도는 원인이 없다. 네. 어머나. 알려져 있고 그래도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나마 좀 이제 추정하는 요소가 바이러스의 감염,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든지 또는 뭐 혈류 장애, 뭐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 그런 조그만 미세 혈관들이 혈류가 잘 안 가서 이제 생긴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극심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반응 이런 게 좀 심하신 분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면역 체계에 뭐 또 잘못된 반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당뇨 같은데 지병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뭘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론된다 하면 네. 뚜렷한 원인이 맞습니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을 못 찾는 거겠군요. 네, 원인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한다.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감기가 너무 오래 가다가 네. 이윽고 한쪽 귀가 먹먹해진 건 감기 때문일까요? 이제 그것도 이비인후과에서 사실 봐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이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 같이 돌발성 난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병원에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누구나 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좀 주의할 그런 사람군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주의할 분들은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끼는 데가 없어. 저도 지금 두 개가 지금 들어가요.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귀 안쪽에 이 내이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좀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를 겪으시는 분들이 또 그럴 수 있고요. 또 약을 좀 이제 귀에 독성 있는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독성 있는 약물들을 먹어요? 이제 이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항암제 이런 종류의 계통에서도 또 약의 이독성이라고 해야 그런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도 좀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흡연자 그리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많이 걸리죠. 왜 무슨 일입니까? 저는 흡연을 안 합니다. 뒤에 걸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난청하고 치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꽤 높이 이제 확률을 보고 있는데요. 자, 왜냐면은 청각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뇌 기능이 저하가 돼요. 못 들으니까. 네. 그래서 뇌 기능을 저하가 되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뇌가 그 청각 정보를 처리를 못 하게 되니까 그 인지 기능이 점점 저하되거든요. 어머나. 네. 야,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못 들으면은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니까 또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뇌에서 난청이 있으면 그 듣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돼요. 더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에 쓸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총량이 있는데 네.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버리면 다른 쪽이 못 쓰는 거나 그렇죠. 이론이니까. 그래서 또 인지기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난청은 그냥 안 좋다고 사시는 게 아니라 보청기를 꼭 하셔라. 안 좋아지면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니, 치료법 여쭤보려고. 근데 뭐 이게 난청 주의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자기가 그렇다라고 판정받으면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돌발성 난청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72시간 내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제일 중요한 치료는 스테로이드 먹는 약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약이구나. 네, 먹는 약으로 처음에 굉장히 고용량으로 좀 시작을 해서 점점 줄여가는 스케줄로 한 2주 넘게 정도 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거랑 동시에 고막 내에다 직접 그 스테로이드 주입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주사로? 네, 주사로. 네. 그래서 그래서 안쪽 고막에다가 주사를 상상만해 좀 무서워.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프지는 않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못 먹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꼭 하셔야 되고 그 외에 혈류 개선제라든지 뭐 그렇게. 고압 산수 치료 이런 걸 좀 해주는 것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전 그냥 뭐 쉽게 치료될 줄 알았더니 아주 이게 고난도 치료네.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거를 치료를 다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와서 해봐야겠다 이러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한 많은 치료를 다 해주는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세게 하는군요. 72시간 내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어르신 보면은 보청기를 하신 분들의 그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시는 경우를 보면은요. 보청기를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잘 들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소리, 수저를 놓을 때 따그락, 종이를 넘길 때 부시시,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런 그 일상생활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도저히 못 끼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거 왜 보청기는 어떻게 조절 안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상 귀보단 불편하신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보청기도 그 안경 도수 맞추듯이 지속적으로 도수를 맞추듯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눈도 나빠지면 안경 새로 맞추잖아요. 그렇죠. 보청기도 좀 안 좋아지면은 청각형을 다시 해봐가지고 맞게 교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중간 중간에. 보청기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맞게 좀 교정을 해주고 하시면은 그런 게 좀 완화가 되시고요. 근데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혹시 이거는 지금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 보청기가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장애 등급을 판정을 하는데요. 청각 장애가 등급이 판정이 되면은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안 되면은 그 안 되고 하는데 그 기준은 또 병원에서 보셔서 그렇군요. 저희가 저 건전지만 됐다면은요. 너무 집중해서 질문 공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 듣고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매주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정말 즐겨 들으시는 코너예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이민구 원장과 함께 오늘 이명 포함해서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7479님의 질문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정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일합니다.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듣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소리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10분 정도라도 귀에 휴식 시간을 주시면서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양쪽에 하시면은 따로따로 끼시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에 좀 쉬시는 시간을 좀 하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하긴 저도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기상캐스터 생활을 했는데 부조에서 지시하는 음성을 오른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른쪽 귀가 약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쪽만 계속 들었더니 직업 이거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명 때문에 이렇게 뭐 저도 뭐 잠깐 이명이 왔다가 사라진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약간 제가 치료받은 데에 대한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명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뭐 삐 소리가 들린 사람들 파도 소리처럼 쏴 하고 들린 사람들 뭐 쥐 이런 소리 그다음에 휘 바람 소리 같은 경우 각자 듣는 이명 소리가 다르다던데 왜 이런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이명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좀 달리 들릴 수가 있거든요. 부위가 이제 그 달팽이관 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이 손상된 분들은 고주파 소리가 삐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이건 부위에 따라 다르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청각신경 자체에 이상이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윙, 웅 이런 저주파 소리가 나죠. 신경은 또 저주파 소리가 나고. 그 혈관 문제 이제 박동성으로 툭툭
이렇게 나는 경우는 이제 혈관성의 문제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명을 유발한 원인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소음선 난청 같은 경우는 약간 고주파수가 떨어진 거니까 삐 소리가 많이 나고요. 중이염이라든지 귀지가 막혀 있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좀 웅 이런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스트레스나 신경계 문제가 또 있다고 하면은 막 씩씩거리든지 지직거리든지 이렇게 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또 이제 뇌가 각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 뇌가 이제 이게 저희가 이명에 들리는 그 기전을 설명을 할 때 네. 그 청력이 떨어져서 그 못 듣는 소리만큼을 뇌에서 가짜 소리를 내서 이명에 들리는 거라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머나. 가짜 소리. 네. 자기 몸에서 반응하는 가짜 소리구나. 그래서 이게 못 들으니까 그 못 듣는 만큼 뭔가 채워주고 싶은 건데 그걸 이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뇌 적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다 달라요. 이게 기관별로 다르고 이게 부위가 좀 다른 데서 하는 반응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치료도 다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원인을 일단 제거해줘야 되니까 네. 아까 중이염이나 기지가 있으면은 중이염을 치료하든지 기지를 빼면 좋아지겠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청각이나 이제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럴 경우가 조금 이제 다른 문제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명이 들리신 분들은 소리를 차폐를 해준다고 하는데 화이트 노이즈 있죠, 백색소. 백색소. 네, 그런 걸 껴 넣어줘가지고 뇌가 그 소리를 좀 묻히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백색 소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파도 소리라든가 맞아요. 뭐 이제 네.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거 네, 이제 네. 화이트 이제 사운드라고. 근데 보통 이제 조용한 데 있으면은 더 심하게 들린다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게 주로 이제 뇌가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우리가 소리 들리면 왜 들리지? 자꾸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건 중요한 소리구나. 더 이렇게 더 활발하게 더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소리 껴줘가지고 그 소리를 묻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조용한 데 있지 마세요, 얘기를 드려요. 오히려. 네, 적당한 소음은 괜찮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데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렇게 공부들을 하는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말 심신이 피폐해질 정도의 상황이 이런 분들 중에 이명이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들린다고 착각하는 건가요? 실제로 들리는 건가요? 이제 실제로 들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주관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이제 귀 안쪽에 혈류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청력이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원인들 있잖아요. 뭐 네. 달팽이관, 청각신경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가벼운 혹은 가장 치료하기 난해한 어떤 원인들이 그렇습니까? 제일 쉬운 거는 기지가 있는 귀지파면 끝나니까. 그럼 저도 너무 좋죠. 환자분들이 빼고 너무 좋다고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청력이 실제로 떨어진 분들이 오시면은 그때 보청기를 그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귀지는 우리가 오해되는 게 면봉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면봉으로 긁는 건 기분만 좋지 귀지가 나오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기지는 절대 파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면봉을 사용하면은 기지가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지가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깊이 귀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면봉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귀 파는 것도 계속 사용하면 귀 안쪽에 웨이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안쪽이 손상이 받고 그리고 웨이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고막까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다 퍼져가지고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제발 귀에 손대지 마세요. 네, 환자님께서 죄송한 게 네. 그래서 저도 환자 보느라고 바쁘신데 저 귀지 좀 뽑아주세요 하고 병원 가기가 너무 죄송한 아니요. 거예요.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관련해서 그 지금 저 청취자 사연이 좀 들어와서 소개해드릴래요. 네. 6390님께서 네. 이분이 막 그래요. 샤워 후 면봉으로 귀를 후비는 게 저희 루틴인데요. 네. 귀를 파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요. 다음 질문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귀지가 심하게 덜그럭거리거나 귀지가 귀를 막아 답답하면 이럴 땐 파면 안 되나요 주셨는데 그럴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요. 이제 고막 앞까지 거의 기지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는 뭐 병원에 오셔서 이비인후과에서 딱 보이고 뽑으면 바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병원에 오셔서 불편하시면 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질문 주셨는데 면봉으로 귀를 파는 습관이 이명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주셨어요. 이제 면봉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귀지가 안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귀를 막아가지고 이명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뭐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니까요. 네. 뭐 생길 수도 있지만 뭐 바로 해결 가능하니까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양인과 서양인은 귀지의 그 뭐랄까 재질이라 그럴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은 약간 어떻고 서양인은 좀 젖어 있다 그랬나? 좀 다르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쪽에 귀지가 젖어 있거나 좀 딱딱한 안쪽에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동양인들은. 서양인들 약간 좀 이제 건조하고 약간 이제 바스락거리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 안쪽에 귀 안에 그 기름샘 이제 그런 분포가 달라서 그런 건데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귀도 좁기도 하고 귀 안쪽에 그래서 더 이제 뭉쳐져 있고 좀 왁스 같이 막아버린 경우가 있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청취자 사연인데 5592님 저는 귀지가 좀 끈적끈적하고 축축해서 샤워 후 드라이어를 이렇게 쏴가지고 귀를 말리는데 이거 괜찮냐고 했는데 이거 신박한 방법인데? 근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드라이어 바람인데 이제 안쪽은 축축하고 겉엔 말리니까 밀봉을 시켜버리는 거죠. 어머나. 그렇구나. 안에까지 말리지 않으니까. 못 말리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불편하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이제 겉에를 안쪽 파지 마시고 겉에만 이제 슬슬 이제 부드러운 솜 같은 걸로 겉에만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여서 하든지 그 정도로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귀를 파는 거는 거의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면봉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단언하시는데 입구만 닦는 건 괜찮고. 사실 저는 입구도 닦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요. 저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쫄리고 있냐면 분노의 면봉질을 하시죠. 저는 사실 이제 동네 헬스장을 이제 아침에 다니는데 씻고 나잖아요. 습관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2번 정도 한다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면봉 파시는 분들이 그 깨끗해지는 느낌이랑 그 시원한 느낌을 잊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와이프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좋은 일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주변에 코를 그러니까 풀 때 코를 아주 세게 푸는 분이 계세요. 저요. 아니 이제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으실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세게 푸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번 의사 선생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럼 신경이 아니 뭐가 나빠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코를 너무 세게 풀다 보면은 이제 코랑 귀랑 연결되어 있는 이관이라는 관이 있거든요. 이게 코의 깊숙한 뒤쪽에 있는데 압력이 갑자기 확 가해지면서 이 귀로 확 압력이 가해지면 고막이 막 퍼지든지 보통 이제 코를 세게 풀 때 가끔씩 귀가 빵 하면서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심하게 풀 경우에는 중이염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를 너무 세게 풀지 마시고 한쪽씩 그냥 살살 푸시든지 한쪽씩 아니면 약간 코를 좀 부드럽게 따뜻한 물로 세척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보니까 안 좋은 습관 2가지가 있어. 코 세게 푸는 거와 그 면봉 사용하는 거. 오늘 저 원장님께 아주 좋은 사실 처방과 강의를 듣습니다. 저 질문 소화하고 갑니다. 6440님. 엄마가 제 이야기를 잘 못 듣고 되묻는 일이 잦아지셨어요. 저나 언니들 소리는 유독 못 들으시는데 오빠나 아버지 소리는 또 그럭저럭 들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청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보청기를 해드려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청력 문제랑 아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히 특정 음역대에서 청력이 좀 손상되면은 이제 특정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고주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주파가 떨어져 있으면은 여자분들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뭐 남자분들 소리 들리고 잘 들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고주파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왜 내 말 안 듣고 소리 안 듣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게 난청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꼭 이제 병원에 같이 가셔가지고 많이 떨어지셨으면은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신 게 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그 공공장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거나 하실 때 목소리가 크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스럽고 저 어르신은 왜 이렇게 매너가 없으신가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안 들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간에 좀 오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걸 완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공장소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게 물론 되게 좀 시끄럽게 느끼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굉장히 그게 괴롭거든요. 왜냐면은 말하셔도 자기가 실제 듣기도 어렵고 자기가 자기 말을 크게 말해야 되는지 자기 말도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기 때문에 가늠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그 청 들으려고 노력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크게 말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네. 저 9205님 또 이제 이 비염 환자신 것 같아요. 비염 환자신데 이제 최근에 귀까지 말썽이라는데 이제 코를 풀 때마다 귀가 너무 아픈데 이런 분이시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병일까 주셨는데 그럼 이분은 세게 풀지 않아도 이렇게 그러면 귀가 아픈 경우가 있을까요? 비염 환자면은?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네. 귀도 같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코가 안 좋으면 이게 그래서 이겠지만. 네, 왜냐하면은 이제 코 안쪽에서 콧물이 고여 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관 이쪽을 지나가면서 자기를 막거나 자극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귀가 멍멍하거든요, 계속. 그러면 이제 코를 막 세게 풀고 그래서 이제 뚫으려 그래도 부어 있으니까 또 자꾸만 더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약을 빨리 드시면서 비염약도 드시고 세척도 하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정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셨어요. 2961님이 골전도 이어폰 어떻습니까? 골전도 이어폰도 사실 이제 똑같이 청각 세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듣는 거는 고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골전도는 그 귀를 통해서 바로 이제 청각 뇌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계속 오래 들으면은 청각 세포들이 계속 이제 듣는 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어폰을 꼭 들어야 된다고 쳤을 때 줄 달린 이어폰, 귀에 딱 붙이는 블루투스 이어폰, 동그랗고 큰 헤드폰, 그리고 골전도 이어폰 넷 중에 그나마 좀 덜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골전도가 날 수 있겠네요. 그나마 그래요? 이제 커널형이나 헤드폰 같은 걸 딱 막아버리면은 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리가 전부 딴 데로 안 새나가고 이쪽으로만 들어가니까 똑같은 볼륨으로 해도 더 자극이 많이 되겠죠, 안쪽이. 골전도는 그래도 새나가는 게 조금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진화해서요.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외부 소음이 다 들리고 혹은 막으면 소음이 전혀 안 들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뭐 나쁘긴 또 매한가지인가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게 이제 같이 외부 소리를 이제 어느 정도 파형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차단하는 걸 같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오래 쓰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앱으로 애청자님 이제 질문 하나 주셨어요. 또 항공성 중이염이 심한데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비행기 탈 때 얘기하신 거군요. 고도가 높을 때. 이게 항공성 중이염이 보통 이제 기압 차이에 의해서 귀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관이 보통 그 기압 차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관이 잘 열려가지고 귀가 이제 분리된 공간이니까 이쪽이 기압이 떨어졌을 때 여기 딱 열어줘가지고 고막에 가해주는 그 압력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열리는 분들이 항공성 중이염이 딱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약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비염약 같은 걸 좀 드리는데 뭐 이제 거기 붓기나 이런 걸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관을 잘 열리게 해주면은 그런 걸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침 삼키는 거는 안 되나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럭이들 아빠님 50세가 넘으니까 귀가 좀 안 들려서 왜 비행기 타고 고도 높아지면 하는 것처럼 코 막고 바람을 넣는 방법 쓰니까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약간 걱정하시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발살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코를 막고 이제 귀에다 바람 넣어주는 역할을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관을 열어주는 행동이에요. 수동 쪽으로 열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 좋아집니다. 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역대급 질문 수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저희 차별적 질문. 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의 이민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